인생역전 사주쇼 아브라의 사주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주죠. 지난 시간에 이제 MJ 방송이 인기가 많았네요. 그러게요. 예. 야, 그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 예상을 뒤엎는 인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설명도 많이 돼 있고, 좀 인생도 스펙타클해서 그런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좀 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M님이 또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M님의 기운을 받았나요? M님 효과. M님 효과. M 효과. M님 효과.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일주일? 열흘 만인 거죠? 열흘 만에? 한 2주 넘었죠? 아니죠. 저번 주 월요일이었으니까 저희가 지금 목요일이니까 딱 열흘 됐어요. 열흘 됐네요. 예. 잘 별일은 없으셨나요, M님? 네, 저는 일상에 별일 없어요?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본인 목소리를 방송으로 들으니까 어땠어요? 오그라들겠던데. 듣기가 싫어서 그래요? 꺼버리고 제 거 스킵한 다음에 자유인님 거 듣고. 진짜요? 네. 익숙하면은 재밌어요. 그래요? 네, 저도 편집할 때 듣다가 이제 그냥 다운받아서도 들어보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아직. 네. 목소리가 짜증나. 저도 처음에 되게 우울거렸는데, 네. 듣다 보니까 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코너가 저한테 있어요. 신설됐어. 각 방송마다.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속의 코너. 차쌤의 기억 소환 코너입니다. 아세요? 그때 알아요. 네,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네. 딱 갑자기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제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10일 안에 연락을 주셔야 돼요. 방송 나가고. 그쵸. 그러면 전화 연결하는 건가요? 전화 연결이 아니라 제가 AS까지, 애프터 서비스는 뭔가 망가졌을 때는 건데, 인생이 망가져가 아니니까 AS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얘기 나누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신 분이 있어요? 있죠. 네. 그분이, 그러니까 제 방송을 끝까지 다 잘 들으셔야 돼요. 빠지지 않고. 그래야지 다시 소환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식사도 사고, 대접하고, 다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재밌겠다. 네. 요번에 기억 소환되실 분은,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셨거든요. 남자분이에요. 네. 그분이 헬스 트레이너의 직업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사주가 신금일간으로 기억하는데, 신유일주였나? 약간 애매해요. 기억은. 근데, 2번 상담 받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네, 2번 상담 받으셨고, 잘생기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헬스 트레이너의 그 정도 나이에. 근데 왜 2번이나 받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기억을 좀 더 확실하게 해드리자면 약간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분이 상담을 2번째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전화 상담인 줄 알고 추리링 바람으로 사무실을 갔는데 그분이 방문 상담이셨더라고요. 딱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추레한 모습으로 상담을 처음으로 드렸던 분이니까 아마 이 정도 말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이분이 그 간격은요? 2번째 상담 받은. 지금부터 꽤 됐어요. 한 1년 넘었어요. 1년쯤 됐나? 그랬을 거예요. 상담 받은 지. 그러니까 거의 제 기억에 오래 남으시는 분들, 좀 1, 2년쯤 지난 분들 위주로 하고요. 그래도 또 한두 달 되신 분들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방송에서. 연락은 차쌤 핸드폰으로? 그럼요. 제 카페에 있으니까 그걸로 방송 나가고 열흘 안에 주시면 제가,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기억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의 퀸이죠. 지난 시간에 공지했던. 저는 근데 옛날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전 퀸이라고 해서 여성 그룹인 줄 알았거든요. 맨 그렇죠. 처음, 어렸을 때는. 여왕이잖아요. 근데 왜 퀸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름을? 평론가들이 프레드 머큐리가 동성애적인 그게 있었기 때문에 퀸이라고 졌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낭설인 것 같고요. 영국은
왕이 퀸이잖아요. 아, 뭐 왕이 퀸이에요, 영국은? 킹이 아니에요? 아니, 킹 맞는데. 네. 아, 여왕이? 여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예. 퀸이라고 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 그게 뭐 퀸의 속어를 보면 어떤 동성애를 뜻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언급을 안 했나 봐요. 그것도 퀸의 이름을 주장한 사람이 프레드 머큐리라고 그래서 예. 그 동성애적인 발언 아니냐라는 설이 많은데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최고가 되겠다라는 뜻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이런, 오늘의 주제는 퀸이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뭐 하여튼 MJ 방송 때 너무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예. 제가 또 스포일러 조금 유튜브 링크를 좀 올렸는데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보고 예. 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글 올렸을 때, 카페에 글 올리셨을 때, 제가 딱, 예. 러브 온 마이 라이프를 듣고 있었어요. 찌찌뽕. 예. 아, 진짜요? 진짜요? 저 딱 그거 듣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딱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딱 카페에 그 글이 올라와져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제 퀸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 하고. 예. 그래서 퀸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퀸은 기네스 기록 뭐 이런 거 따지면 MJ처럼 많은 기록은 없고요. 예. 그냥 영국 최고의 노래라고 선정된 게 보헤미안 랩소디. 최고의 노래라고 선정이 돼 있고, 또 여태까지 영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앨범도 비틀즈를 제치고 그 퀸이. 아, 그래요? 네네. 비틀즈가 아니에요? 아니, 물론 총 판매량은 비틀즈가 많지만 앨범 한 종류 단일 앨범에선? 네, 단일로는 이제 퀸의 그 그레이티스트 히트 그 앨범이 1위입니다. 네. 물론 2등은 비틀즈. MJ를 가장 좋아했던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네, 맞는데요. 뭐 가장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비틀즈와 퀸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뭐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영국 그 런던 올림픽 그 2012년에 있었죠. 그 폐막식 때도 퀸이 공연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퀸을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퀸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한국 정서 락풍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영국, 일본, 한국 뭐 이런 쪽에서는 퀸의 그 인기는 그 밴드 중에서는 최고의 인기였던 것 같아요. 미국은 약간 헤비메탈 쪽이 더 강세라서 그럴까요? 뭐 미국은 그런 어떤 락, 헤비메탈도 있고 또 어떤 흑인 음악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퀸하고는 조금 정서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요즘 더 그 퀸이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되는 보면 맞습니다.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칸 아이돌 그 경연 프로 그러니까 케이팝 스타가 그거를 카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아메리칸 아이돌 보면 퀸 노래들을 또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담 램버트라고 퀸 그 잔류 멤버들하고 아이돌 그 출신 그 젊은 가수하고 이제 공연을 다니는데요. 그 친구도 퀸 노래를 불러가지고 준우승했거든요.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이제 퀸 공연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가창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막 지른다는 느낌보다도 뭔가 서정적이면서 따라 부르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워낙 뭔가 다르죠. 네, 많이 네. 다르죠. 뭔가 달라요, 네, 진짜. 뭔가 네. 다르죠. 예. 그래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퀸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어떤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죽어서도 소환되는 싱어가 프레디 머큐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거의 안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프레디 머큐리 영상을 먼저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나와서 연주하고, 이런 영상을 계속 띄우는 거 보면, 죽어서도 소환되는 싱어는 프레디 머큐리밖에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은 뭐냐면, 이 프레디 머큐리는 이제 활동을 한참 했을 때 보면, 수년간 워스트 드레서였어요. 옷을 제일 뭔가... 못 입는 남자. 네. 근데 약간 개성 있어서 좋던데요? 진짜요? 네. 개성을 떠나서 기괴하죠, 사실은. 저는 충격받았는데. 아, 그래요? 네. 이 목소리만 듣고, 와, 저 미소녀는 누굴까라고 생각했다가, 화면을 보고. 중동부자 느낌인데. 화면에서는. 하필이면 제가 처음 본 동영상이 하얀 핫팬츠에 빨간 스카프 두르고 하얀 발레복, 타이즈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타이즈 말고 반바지가 있어요. 반바지? 네, 그건 거의 좀, 팬티 수준의 반바지. 그건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위통을 벗고 빨간 스카프에 마이크를 씹어먹을 듯한 그 큰 추파춥스 같은 마이크가. 초창기 공연을 많이 보면 이 프레디 머큐리는 발레복을 입고요. 네, 하얀 봤어요. 발레복에 네. 바둑판 무늬가 네. 있는 거고, 가슴 팍 퍼져 있는 거, 터져 있는 거. 앞뒤로 퍼져 있고 멜빵 같은 그런. 맞아요. 그 와중에 화장도 하고. 정말 기괴합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아니요, 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멤버들한테도 그런 걸 입으라고 강요했다고. 창피했을 텐데, 멤버들은. 입었을까요? 일부 입었죠.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이제 퀸이 자기네 정체성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 당시 이제 음악 시류들이 어떤, 헤비메탈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또 글램락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 글램이란 단어가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고, 튀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고, 옷도 좀 특이하게 입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하고, 이런 글램락이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글램락을 하면서 그런 식의 이제 복장을 많이 했었고요. 예. 보면 이 퀸이라는 그룹은 좀 특이한 게요. 다른 여태까지 소개시켜드린 그 가수들 보면 주로 이제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 그래서 보면 이 밴드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밴드입니다. 아, 그래요? 네. 프린스턴 이런 데 나왔나봐요. 프린스턴은 아니고,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4명의 멤버인데요. 4명의 멤버가 전부 학사 이상의 학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는 런던에 있는 일링 아트 칼러지라는 데서 디자인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또 브라이언 메이는 기타 치는 사람이거든요. 기타 치는 사람인데, 이분은 엄친아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냐면 임페리얼 칼러지라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 임페리얼 칼러지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5위권 안에 드는 학교. 그래요? 예. 그래서 좀 하버드 이런 것밖에 몰라서. 국립 이런 뜻까지. 그러니까. 예. 근데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천체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예. 퀸이 해체하고 난 이후에 박사과정을 따요. 그래서 박사 출신이에요. 박사 출신이고, 또 이분은 또 대학교 총장까지 하세요, 나중에. 근데 이 브라이언 메이란 이분은 거의 학벌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야. 그래서 전 세계 천체 물리학 협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여왕님한테 훈장도 받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버킹엄 궁전 위에서 기타 치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브라이언 메이. 예. 그래요? 예. 또 간지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저 테일러라는 이 드럼 치는 친구는
이분도 이제 런던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원래 치의학과 공부를 했어요. 치대. 네. 치대 공부하다가 좀 지겨워서 이제 생물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존 디콘이라는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인데요. 이분은 또 첼시 컬리지라고 거길 나왔는데, 전자공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보통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엄청난 학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보통 프로 가수들하고는 좀 다른. 예. 약간 사주를 봤는데 몇몇은 확실히 그냥 연예인 사주라기보다 일반인에서도 보이는 사주라. 네, 맞아요. 약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마이클 잭슨이나 다른 연예인들 사주 봤을 때는 저 티가 났는데 연예인 느낌이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연예인 물은 좀 덜 든다? 프레드 머큐리는 확실히 연예인 느낌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약간 물이 네, 맞아요. 덜 든 느낌이 네. 있어요. 어찌 보면 상당히 그냥 지금 현재 모습을 봐도 좀 고상해 보이고, 네. 좀 일반인처럼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먼저 프레드 머큐리 사주부터 볼까요? 프레디 머큐리는 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네, 조금. 제일 할 얘기가 없는 네. 우리 존 디콘. 제일 할 얘기가 제일 없는. 할 얘기가 없는 사람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존 디콘. 예. 존 디콘 1951년 8월 19일생이십니다. 양력으로 신묘년 병신월 신묘일주입니다. 신묘일주예요. 네. 예. 절지. 예, 절지. 근데 너무 절지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꼭 나쁜 일주는 아닙니다. 여기 신묘일주에 월간의 병화가 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비겁들이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그룹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성도 나눠져 있고, 사주는 사실 좋은 편은 맞아요. 어찌됐든 병화가 있으니까요. 사주는 괜찮다라고 보고, 대운 자체도 을미, 갑오, 개사, 임지, 신묘일주한테는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모험을 할 수 있게 더 도와주는 대운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극을 하고 있는면서 들어오니까 대운도 저는 연예인으로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연예인의 사주도 아니에요. 왜냐면 신묘일주 남자 연예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퀸 멤버 중에서 제일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 죽고 나서 마지막 노래가 No One But You라는 노래인데요. 프레디 머큐리를 생각하면서 너밖에 없다 그거였는데 그 노래 발표하고 은퇴를 해요. 은퇴해서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갔어요. 그쵸. 예. 실제 연예인으로서 만약 이 사주가 연예인 성공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저는 약간 갸우뚱할 만한 건 맞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존 디코는 보면 이 베이시스트거든요. 베이스 네. 기타를 치시는 분인데 이 퀸 멤버 중에서 제일 나중에 합류를 했고요. 먼저 이제 멤버가 구성되면 베이스만 없어서 오디션으로 이제 뽑은 사람인데 사람을 잘 만나서 네. 이 퀸 멤버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비겁들 덕분에. 그렇죠. 네. 좋은 비겁들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것 같지. 사주도 네. 기본적으로 그냥 좋아서 네. 하여튼 그냥 사주도 괜찮고 프레디 머큐리랑 짜니까 그냥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 사람이 메인은 아니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디콘이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제 수석 졸업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대요. 오.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룹에서 베이시스트를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됐고 그래서 역시 절지 인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앨범을 그 1집, 2집 때까지는 그 투잡을 뗐대요. 선생님도 하고 밴드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3집 때 대박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존 디콘이 4명의 멤버 중에서는 제일 조용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뭐 공연할 때도 보면 거의 뭐 특별한 액션도 없고 그냥 묵묵히 베이스만 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실력으로 보면 아주 막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묵묵히 네, 맞아요. 베이스라는 또 악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받쳐주는 악기라서 묵묵히 받쳐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이 4명이 전부 작곡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존 디콘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까지도 그래요? 올라가요. 예, 예. 그래서 보면 Another One Bite the Dust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미국에서는 가장 히트한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이 존 디콘이 작곡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주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주예요. 이분이 뭘 전공했다고요? 전자공학. 전자공학? 그래서 역시. 이분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초창기에는 대장이 그 브라이언 메이 네. 그 기타리스트였는데요. 그분이 아무래도 이 존 디콘이 써먹을 때가 많겠다.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이 전자 악기들도 좀 잘 고치고 갖은 잠들은 다 시킬 수 있어서 네. 뽑았다고 합니다.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멤버에서는 근데 확실히 일반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저도 네. 그래 보입니다. 예. 네. 이런 사주일수록 누구랑 붙느냐에 따라서 더 성공하고 덜 성공하고가 있어요. 절지 때문에요? 아니면 비겁 때문에? 비겁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신묘일주의 일부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대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극을 하는 모습들 전부 다 개사, 임진, 신묘, 경인 이거 다 극하는 모습이거든요. 천간과 지지가. 이런 느낌부터 약간의 모험을 했을 때 좀 빛을 볼 수 있는 사주라고는 보여져요. 어느 정도 그렇다 사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존 디콘이 4명의 멤버 중에서는 제일 나이도 어렸어요. 51년생이니까. 나머지는 다 40년대생이었는데 51년 제일 나이도 어린데 또 조용한 사람이 한번 성질내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 이렇게 조금 무서워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약간 원래 신금의 병화가 있으면 약간의 위험이 있어요. 실제 월간 병화가 있는 사람이 신금일간이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저 테일러 설명드릴게요. 로저 테일러는 이제 드러머입니다. 사주를 먼저. 네. 사주를 먼저 보자면 1949년 7월 26일생이고요. 김인현 신미월 정사일주입니다. 네. 식상이 굉장히 강하네요. 식상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토가 놓여져 있고요. 신금도 있고 사주 자체에서는 전 괜찮은 사주라고 보여져요. 제복도 있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아주 관에 있는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직장인 사주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식신생재네요. 네. 머리도 좋고 제복은 좀 좋은 사주는 맞아요. 사실 세주가. 대운의 방향도 무진대운은 좀 짜증났지만 어차피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관을 깨부수든 뭐든 전반적으로 식상과 비거분으로 흘렀다는 거는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로저 테일러 이분은 이제 드럼을 치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 퀸에서 외모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네. 정사일주들이 원래 좀 잘생겼어요. 보면 아주 꽃미남입니다. 사실. 젊을 때 사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 여자친구보다 더 이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금발에 눈도 땡그랗고 자식이 5이 있는데요. 그 자식들도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역시 유전자가 좋은가 봅니다. 머리도 좋고. 그렇죠. 정사일주들이 머리도 좋고 외모도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약간 나이 먹으면은 좀 페이스가 떨어져요. 약간 생각이 너무 많은 일주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다운이 된다고 해야 되나? 차분해지고 좀 생활력 부분에서도 좀 다운되고 그냥 지적인 느낌만 강화되니까 좀 부인들은 되게 열받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맞습니다. 이 로저 테일러가 또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바람을 피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3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 다른 자식들 5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한테는 일남일녀,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모델 겸 배우인데 퀸 노래 중에서 브레이크트루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배우를 이제 사귀게 되고 사실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이혼을 당하죠. 이혼 당한 다음에 이 모델이랑 또 결혼해가지고 일남 이녀를 낳고 그러니까 자식이 5이죠.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했죠. 이 사주에 자식이 5이나? 라고 했을 때. 그게 다른가요? 왜냐면 이제 처가 여러 명이니까 처사주들도 3명이 있으면 3명을 다 봐야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한 명이지만 거기서 이제 처 여러 명에서 이제 막
자식들이 엮여 있으니까 사주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2010년에 세 번째 결혼하는데요. 무려 25살 연하 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좋네요. 부러워하시네, 두 분. 부럽진 않고. 예. 저도요. 별로 부럽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뭐, 그때 나이 돼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예. 이 로저 테일러 이분은 뭐 어떤 정력적인 활동도 있지만 이분이 또 노래하는 드러머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상당히 잘해요. 보면 이분도 그 고음의 허스키의 고음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무려 이분도 뭐 4옥타브까지. 그래요? 네, 드러머가? 네네. 우리나라에도 노래하는 드러머, 남궁현. 아세요, 남궁현? 네, 알아요. 노래 가끔 하지 않나요? 헷갈리는. 예전에 배철수도 드럼 치면서 노래 좀 했었어요. 아, 배철수도요? 네. 이 로저 테일러한테 다 영감을 받았나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도 작곡 능력이 또 되게 뛰어나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노래 있죠. 라디오 가가. 예.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또 로저 테일러입니다. 음. 그리고 뭐 Heaven for Everyone 마지막 유작 앨범에 나오는 그 노래도 작곡을 했고. 작곡 능력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명이 다 작곡 능력이 좋아요. 네. 다들 히트곡이 있고요. 예. 다 잘해. 예, 다 잘해요. 예. 근데 아쉬운 점이 완전한 연예인적인 사주들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 한계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은 조금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욕심들은 있어서 솔로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솔로로서 그닥 성공한 건 없고요. 음. 이분들은 다 퀸으로 뭉쳤을 때만 히트를 쳤고 그쵸. 개인적인 솔로 활동은 뭐 성공한 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주 네. 자체들이 그렇게 그렇죠. 연예인형이 아닙니다. 예. 기타리스트 네. 브라이언 브라이언 메이 닥터 브라이언이라고. 네, 닥터 브라이언. 네. 네. 박사시여서. 1947년 7월 19일생이고요. 정해년 정미월 기해일주입니다. 사주는 되게 점잖고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이 사주도 되게 뜬금없긴 합니다. 연예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되게 뜬금없는 사주고, 공부를 잘했을 만한 건 맞아요. 사주 자체가. 사주도 깔끔하게 잘생겼을 거예요. 외모도. 네. 간지죠. 네. 네. 모델 같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모델 느낌도 나고 되게 멋있는 사주는 맞아요, 사실. 대운도 아주 좋게 흘렀어요.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이런 식으로 재관운으로도 잘 흐르고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토일간 기해일주한테는 이 모분이 꽤 괜찮은데 너무 세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서 잘 흘렀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복도 좋은 사주고요. 이 브라이언 메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리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노래는 프레디 머큐리가 했지만 브라이언 메이가 팀의 균형을 잡아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강한 사주라서 그래요, 되게. 네, 맞습니다. 책임감이 정말 강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 성격도 되게 진지한 편이고 머리도 좋아서 그러니까 멤버를 구성할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프레디 머큐리가 죽을 때까지 멤버 교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세 사람 전부 다 비견들이 좋네요. 네, 그리고 세 사람 다 어느 정도 인성도 있고요. 네. 좀 특이해요. 네, 일반적인 연예인 사주라고 하기에는 인성과 관이나 막 이런 걸로 일반인들한테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지, 좀 더 메인 식상이 많이 자리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 사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특이하다라고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분도 뭐 역시 뛰어난 작곡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보면 초기 히트곡을 많이 작곡을 했었고요. We'll Rock You, 그 유명한 노래 있죠? 그것도 작곡하시고, 굿 컴퍼니, 또 Fat Bottom Girl, 그리고 마지막에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이런 노래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리스트인데요. 퀸의 음색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머큐리의 어떤 드라마틱한 보컬과 또 이 브라이언 메이의 어떤 기타, 사운드가 일반 그룹에서 들을 수 없는 기타 소리인 것 같거든요. 좀 자세하게 기타 소리를 좀 들어보시면,
소리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좀 뭔가 더 울림이 있고 뭔가 더 그 민감한 미묘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기타 소리들이 맞아요. 보면 네. 그게 이제 퀸의 어떤 음색을 대표하는 소리인데 보면 이 브라이언 메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빨간 기타를 들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 빨간 기타가 별명이 있어요. 레드 스페셜이라고. 보면 이 기타는 자작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10대 때 아버지와 같이 그 장롱에 쓰이는 뭐 마호가니 나무 이런 걸 뜯어서 기타를 직접 제작을 했대요. 오. 그래서 이 제작한 기타를 갖고 그 아직도 쓰고 있는 게 그 레드 스페셜이라는 기타입니다. 오.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기타 소리를 위해서 수정도 많이 하고 개선도 많이 해서 그 일반 밴드 음악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좀 독특한 기타 소리가 바로 이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 이 예. 사람의 기타는 엄청 비싸겠네요. 그렇죠. 가지면 완전 가보네요, 가보.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뭐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 거의 뭐 경매시장에 나온 거 뭐 수백억도 될 수 있을까? 뭐 수백억까지는 아니, 수십억.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십억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수집가에, 그쵸. 맞습니다. 예. 야, 그래서 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기타 소리가 좀 상당히 청량할 때도 있고 막 되게 막 그 어떤 뽕기가 좀 느껴질 때도 있고 네, 네.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이 기타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디 머큐리를 하기 전에 네. 프레디 머큐리가 뭐 사실 퀸의 어떤 반 이상을 차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사주를 조금 있다 네. 이제 하시고 그럼 이제 퀸의 결성 과정부터 먼저 한번 쭉 짚어볼게요. 그래서 퀸의 결성 이제 초기는 뭐냐면 1968년도에 그 방금 말씀드린 브라이언 메이라는 분이 스마일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런던, 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런던에서 그 대학교 밴드를 만들죠. 정말 대학생들이 지을 만한 팀 이름이네, 스마일. 그렇죠, 스마일. 그렇죠. 네. 보통 대학 때 동아리 활동하면 저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렇죠, 스마일.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보컬은 이제 팀 스타펠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브라이언 메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저 테일러 드럼 치시는 분 세 명이서 이제 스마일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뭐 밴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69년도에 그 이 팀 스타펠이라는 가수 그 싱어가 프레디 머큐리를 그 소개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뭐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공연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도 이제 이름 없는 밴드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끼리 또 의기투합이 됐는지 서로 이제 친구가 돼요.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스마일이라는 밴드를 되게 들어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소개를 받고 나서 이 프레디 머큐리가 나는 이 스마일 밴드의 팬이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괜히 친한 척하고 공연할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괜히 막 훈수도 더 주고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보면 이 프레디 머큐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홍철 같은 분위기? 네? 맞을래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내성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되게 수다스러워진대요. 약간 지르는 스타일이라서. 네, 약간. 막 수다스럽고 네. 또 왠지 의상이나 외모에서 그런 느낌이 네, 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말끝마다 또 달링 뭐 이런 말도 붙이고 해서 막 징그러워했기도 하고 좀 괴짜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그렇게 지내다가 이 스마일이라는 밴드가 조금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레코드 취입도 하고 하는데 그 레코드 회사가 좀 망하게 되는 바람에 이 밴드의 그 팀 스타펠이라는 가수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럼 이제 싱어가 없어지니까 이 브라이언 메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프레디 머큐리한테 이제 제안을 하죠. 우리 팀으로 오지 않을래? 근데 프레디 머큐리도 이제 그 당시에는 다른 밴드에 있었지만 1초의 고민도 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부터 가고 싶었다는 얘기죠. 근데 막 그때까지는 가창력으로 막 인정받지는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초기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뭐 정식 음악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뭐 미대 그래픽 디자인과를 나오신 분이니까 네. 그냥 아마추어죠. 노래는 뭐 상당히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뭐 프로는 아니었으니까. 약간 검증이 안 됐다. 네, 이렇게 그렇죠, 들었나 그렇죠. 봐요. 전부 예. 다 마찬가지겠네요. 대학 동아리에. 네, 맞아요. 그런 어떤 동아리 개념으로 이제 밴드를 하던 사람들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70년도에 드디어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퀸에 합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밴드 이름이 스마일이었다가 이 또 머큐리가 또 우겨가지고 퀸으로. 와, 잘 우겼네요. 그렇죠. 스마일. 굴러온 놀이 이름까지 바뀌었죠. 야, 스마일은 심했어요. 맞죠? 그렇죠. 네. 스마일 밴드 하니까 괜히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웃기지 않나요? 굴러온 돌이 밴드 이름까지 바꾸고. 네. 그렇죠. 근데 다들 그걸 네. 멋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바꿨겠죠. 퀸이라는 이름이 더. 아리까리 했었나 봐요. 뭐 처음에 뭐 별로 내키진 않았어. 퀸이 아무래도 여자 같은 느낌이니까 네. 내키진 않았는데 하도 이 말 많은 친구가 우기니까 그냥 마지못해 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되게 장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영국 여왕 쥐기할 때마다 퀸 노래가 나와요. 아, 이름을 잘 갖다 놓은 거야. 야, 진짜 잘 줘야 되네. 예, 마케팅적인 오, 효과가 그러네요. 있죠. 예. 네. 그럼 뭐 그룹 이름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길라임. 길라임 그런 거. 아, 그거 너무 부정적이라 예, 대통령이라고 그룹이 나오면 좋겠네요.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룹으로 쓰면 안 되나? 대통령? 뭐 최근에 무슨 그림 하나 국회에 잘못 올렸다고 또 네.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거 가지고도 그래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 70년도에 이제 머큐리가 합류를 하고요. 71년도에는 그 이제 베이시스트 존 디콘이 합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71년도에 이 퀸의 완전체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73년부터 열심히 이제 연습하면서 1집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사실 별로 히트를 못 쳤고요. 74년도에 또 2집도 발표하는데 또 히트도 못 치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뭐 아마추어에 가까운 밴드이기 때문에 레코드사도 좀 후진대였었나 봐요. 뭐 트라이던트인가 뭔가 하는 레코드사였는데 뭐 계약도 잘못해가지고 판매량과 관계없이 뭐 한 달에 한 3-4만 원씩만 받는. 그래가지고 뭐 되게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이 멤버들이. 네. 보면 TV도 없어가지고 자기 그 레코드나 공연을 집에서 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전파상 이런 데 가서 보기도 하고. 그냥 나온 퀸이 아니었군요. 예. 이때는 좀 고생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존 디콘이 투잡으로 선생님을 하고 있었죠. 그렇구나. 그러네요. 기술자로 합류도 하고. 그렇죠. 없는 살림에 이제 수리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멤버들이 모인 거군요. 맞습니다. 보면 이제 3집이 나오는데요. 그 3집이 쉬어 하트 어택이라고 해서 실제 3집에서 이제 히트곡이 나와요. 킬러 퀸이라고. 제가 이제 뭐 그전에도 히트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퀸이 뜨고 나서 이제 발굴된 곡들이고요. 실제 대중한테 제대로 이제 그 퀸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게 킬러 퀸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유튜브에 그 링크 걸어놓은 것 중에 킬러 퀸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금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생활도 피고 이제 레코드사도 이제 바꾸게 돼요. 바꾸게 되면서 이제 EMI 세계적인 레코드죠. EMI. 옛날에 테이프에 많이 써 있었는데 EMI. 그렇죠. 소니 뮤직이랑 소니는 EMI. 이제 조금 나중에 나온 거고 EMI가 뭐 거의 그 오랜만에 메이저. 들어보네요. 그게 영국 거였네요. 뭐 영국 건지 미국 건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외국 거 EMI라고 써 있었는데. 그렇죠. EMI. 와, 진짜. EMI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이제 물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4집 앨범이 나오는데 그게 앨범 제목이 Night at Opera라고 그래서 이 앨범 중에 그 대표곡이 나오죠. 보헤미안 랩소디. 네, 보헤미안 랩소디. 어쩐지 약간 오페라풍이었어요. 근데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한 뮤지컬을 보는 맞아요. 듯한 그러니까 이 노래들이 주로 이제 오페라적인 노래들이 많은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프레디 머큐리가 오페라나 발레 뭐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항상 노래를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퀸 노래 중에서 약간 요상하다. 그런 건 다 프레디 머큐리 작곡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네. 보헤미안 랩소디 보면 막 여러 명이 수십 명이 합창하는 노래 막 이런 이런 맞아요. 느낌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게 뭐 돈이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네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멤버들만 그 노래를 해가지고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오버더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차를 조금 줘가지고 계속 거기다 그래서 합창한 더빙을 느낌으로? 하면 그 합창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녹음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보헤미안 랩소디 녹음할 때는 거의 뭐 100몇 회를 반복해서 녹음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요하네. 그렇죠. 네. 이 뭐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 그랬는지 싸게 아니에요. 불려야 의도했을 것 같아요. 의도했는지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돈 있으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래서 보면 이런 시도들이 그 전에 이제 다른 밴드들한테는 볼 수 없는 시도들이거든요. 이런 오페라적인 지금도 볼 수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물론 보헤미안 랩소디가 뭐 1등까지도 영국 차트 1등을 했었지만 뭐 평론가들은 되게 욕을 했대요. 이게 뭐 녹음 조작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뭐 이게 무슨 밴드냐. 이게 평론가들은 아무튼 간에. 그 약간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면 약간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네. 기존까지 했던 어떤 메탈 음악, 밴드 음악하고는 뭔가 다르잖아. 완전 뭔가 너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요상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맞아요. 평론가들이 좋게 평가한 적은 없었대요. 뭐 예전에 서태지 처음 나왔을 네, 때도 그랬죠. 예, 맞아요. 네. 뭐 그때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예. 보면 이 75년도에 그 발표되는 그 4집 앨범, 이 앨범은 거의 뭐 퀸의 베스트,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베스트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한 노래도 빼놓을 곡이 없을 정도로 다 좋습니다. 물론 히트는 안 쳤지만 들어보면 한 가지도 뺄 수 없을 정도로 다 좋아요. 뭐 몇 개 설명드리면 뭐 또 Love of My Life. 예. 그 노래. 너무 달달하죠. 아, 그렇죠. 그 노래가 거의 그 네. 앨범이에요. 네, 4집 앨범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도 들어가 있고 네. Love of My Life 들어가 있고 Good Company, 39, You're My Best Friend 뭐 이런 노래들 뭐 들어보시면 이 노래 한 번씩 네. 다 들어본 느낌일 겁니다. 또 이 Love of My Life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디 머큐리 작곡 노래인데요. 이게 이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어떤지 그게 진짜 네. 진짜 그 감정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작곡을 이렇게 의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올 때, 요럴 때마다 막 직접 자기가 막 즉흥적으로요? 즉흥적으로 수첩에다 막 적으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예. 진짜 노래 들어보면요. 그 노래 부르는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절절하게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걸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힘들죠. 예, 그 느낌을. 예. 보면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지금 알려진 거는 뭐 양성애자, 게이 뭐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양성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보면 이때 여자친구가 그 메리 오스틴이라는 분인데 이 메리 오스틴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그 Love of My Life입니다. 굉장히 사랑한 느낌인데. 그렇죠. 예. 예. 그 그래서 노래, 예, 한번 조금 불러봐 주세요. 예, 그 노래 조금. M님이? M님이 약간. M님 이제 스타 등극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이 노래 잘 하셔야 됩니다. 약간 그, 불러야 딱 돼요? 도입부만. 아니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도입부만 살짝 불러주세요. 아니, 그것만 틀면 안 돼요? 그 피아노 반주랑 하프 연주 나오잖아요. 제가 딱 앞부분만 약간 틀어드릴게요. 진짜 부르라고요? 이 부분이죠. 그냥 듣죠. 네. 노래 망칠 수는 없어요. 네, 저희가 약간 말하면서 하면은 네. 이게 뭐 저작권에 그렇게 저희 목소리도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얘기하고 네, 뭐, 네. 예, 그럼 저작권이 안 걸린다는 거죠?
차쌤이 이 음악이 너무 좋으셨나봐. 아, 사실 저작권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데 너무 잠깐 틀어서 저희 목소리도 들어가 있으니까 저작권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리 오스틴 얘기 잠깐 드려보면 네. 이 메리 오스틴이 그 70년도쯤에 프레디 머큐리가 합류하기 전에 브라이언 메이가 그때 알던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소개를 해주게 돼요. 이 여자를 프레디 머큐리한테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좋아서 한 조금 사귀다가 동거를 해요. 동거를 해서 76년까지 몇 년이요? 그러면? 한 5년, 5, 5년. 6년간 오래 했네요. 네. 5, 6년간 동거를 하다가 이제 76년에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해에 그 발표한 노래가 이 Love My Life입니다. 예, 예. 딱 대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프레디 머큐리가 5년간 동거를 하는데 자기가 양성애라는 거를 이때 느꼈어요. 느끼게 된대요. 동거를 했는데 애도 안 생기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메리 오스틴한테는 이때 언지를 준대요. 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근데 메리 오스틴,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는 왜 이 여자한테 빠지게 됐냐면 이 메리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청각 장애자였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장애자들을 좀 대하는 법, 그러니까 뭐 물론 프레디 머큐리가 장애자는 아니지만 사실 프레디 머큐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 아랍계 인도인이기 때문에 그 백인들 사이에서 약간 좀 따돌림 당하는 느낌도 있었고 또 생긴 게 좀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좀 매력있게 생겼는데. 실제 이제 그게 나중에 좀 가꿔서 그렇지. 아, 그래요? 보면 그 뻐드렁니가 엄청나게 튀어나와서 그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미키마우스 같이. 네, 엄청난 개성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컴플렉스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나중 보면 이제 콧수염 기르잖아요. 네. 그 콧수염이 그 뻐드렁니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 예. 메리 오스틴 사주 살짝 봐볼까요? 먼저. 예.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1951년 3월 6일생이고요. 양력이고요. 신묘년 경인월 을사일주입니다. 저는 이분이 왜 사귀었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 사주는 메리 오스틴 사주는 남자 외모를 그렇게 보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레디 머큐리를 사귀었다라고 봅니다. 이 사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좀 모르겠는데. 그렇죠.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보입니다. 이 정도는 외모를 그렇게 많이 따지고 사귀는 내용은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매력을 좀 더 볼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매력? 네. 그래서 찾지 않았을까. 약간의 개성을 더 좋아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보면 이 메리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프레디 머큐리를 상당히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머큐리가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보면 물론 동거를 해서 이제 헤어지긴 했지만 항상 그 근처에서 살았대요. 죽을 때까지 그 친구로서, 그 여자친구로서,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친구로서 지냈고요. 보면 이 메리 오스틴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도 낳거든요. 그 대부 역할을 또 이 머큐리가 해주고요. 머큐리가 죽었을 때 자기 재산의 50%를 그래요? 이 메리 오스틴한테 넘겨주죠. 죽을 때 애인이 있었잖아요. 남자 애인한테는 한 10억 정도 주고 여자 그 메리 오스틴한테는 그 런던의 대저택이 진정한 있거든요. 친구라고 생각했나 보다. 친구이자 누나이자 어머니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남자 애인들이 질투를 많이 했는데 항상 머큐리에게는 메리 오스틴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메리 오스틴 사주가 약간의 의리도 있고 네네네. 약간 생각보다 진중하기도 하고 좀 그런 사주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많이 교감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메리 오스틴 사주가 좀 정신적으로도 원래 이 사주가 사주 되게 잘 믿는 사주거든요. 네. 정신적으로도 자기가 약간의 을사. 예.
불안정하다라는 걸 자기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주예요.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에 정신적으로도 탐닉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레드 머큐리의 그런 부분도 이해해 줬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서로 그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참 부럽네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어느 한쪽이 정상이면 원래, 예,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웃겨. 좀, 모를까, 다르다라고 느끼면은, 한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메리 오스틴도 약간 불안정하다라고 느꼈고, 실제로 프레드 머큐리도 불안정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했잖아요. 약간 성정체성으로.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불안했죠. 네, 네.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메리 오스틴이 아마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프레디 머큐리가 그 양성애자라는 걸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이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해해줬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다 이해해줄 만한 사람은 맞아요. 왜냐면요, 남자들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만약에 쪽팔리죠. M님한테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남자친구가 만약에 나 사실은 남자가 좋아. 이런. 근데 5년 사귀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를 몇 번 접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게 가능하다는 게 정말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꼭 이성의 사랑이 아니라 네. 더 높은 사랑. 그게 신뢰고 우정이라고 생각드는데. 그러면 네. 이해해줄 수 있어요? 글쎄 모르죠. 막상. 근데 실제 상황으로 닥치면. 네, 네. 맞아. 근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나를 믿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이해해주길 바래서. 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럼 저도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이유로 모르겠지만. 머큐리가 되게 편안함을 느꼈던 여자분이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머큐리의 그 이성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